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애매하게 또 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쇼핑몰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이제 쇼핑몰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커머스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뭐 논한다고 해서 그게 뭐 시장이 바뀌거나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죠. 오늘은 그 커머스 쪽에 아주 근본적인 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몇 번 영상을 올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런 커머스의 구조? 왜 지금 이렇게 됐나?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뉴스를 찾아보면은 사실 뭐 그냥 큼직하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크게 투자를 받아서 어쨌든 그 마이너스 구조를 이겨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시스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쿠팡이 곳곳에다가 물류센터를 다 짓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물건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적당히 마진을 이제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배송을 해버리잖아요. 보통의 쇼핑몰들은 이제 판매자가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이제 수수료도 떼주고 자기가 이제 그 택배사를 이용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가 판매자한테 물건을 사들인 다음에 빠르게 보내주는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투자도 받고 그리고 상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굴러갈 수가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뉴스만 검색하더라도 조금만 이제 내가 메모장 열어놓고 치다 보면은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사실 커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투자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자, 물건을 사는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이렇게가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이 판매자를 사실 들여다 보면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판매자를 이제 공급자와 뭐라 그럴까? 플랫폼?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들어가던 거기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그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하는 공급자들이 어떻게 보면 판매자인데 그 쇼핑몰은 결국 하는 역할은 중개만 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중개자란 말이야. 그래서 중개자로서 수수료를 조금만 받고 그 자리를 내주는 거거든, 공급자, 판매자들한테. 근데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쿠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이 쇼핑몰에 몰이 판매를 하는 거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물건을 어떤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반품이나 뭐 어떤 불량권에 대해서 연락을 해보면 그쪽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이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올린 업체랑 이제 이야기하라고 해요. 장인애들은 중개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뭐 와디즈나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들이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중재 역할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령 내가 거기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제 그래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환불이든 뭐 교환이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다툼이 났어. 그래서 소비자가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소보원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그렇게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초에 그 판매자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런 그 건이 지금 우리한테 접수가 됐다. 너가 지마켓에서 물건 팔고 있는 그 업체던데 이런 일이 맞냐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 결국 고객이 만약에 진상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소비자 보호원이 워낙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 그쵸 라고 하고선 끊고 이제 만약에 내가 지마켓에서 물건을 팔았어. 그럼 지마켓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요. 너네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지금 고객이랑 문제가 났는데 이거 너네 환불을 해주든 어쨌든 니네가 처리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뭐 CS 고객 만족팀이나 이런 데서 해결을 해줘. 그냥 보통 환불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개 역할밖에 안 해요, 오픈마켓들은.
근데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플랫폼들은 다 그런다라는 건 거야. 그래서 입점을 하는 판매자랑 최초에 입점을 시킬 때 그 계약서에 우리는 중개만 합니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지. 그냥 소비자들은 나는 29cm에서 샀어요. 나는 무신사에서 샀어요. 뭐 나는 쿠팡에서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그냥 판만 깔아준 거예요. 대신 그 판 안에 좋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몰려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최초에 내가 이제 만약에 쇼핑몰을 만들어내면은 사람이 없잖아. 고객이 없잖아요. 그리고 판매자도 없잖아. 그럼 우선 나는 판매자를 먼저 모아야지 그 물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매자들을 우선 모집을 해. 그러기 위해선 회사에 누가 있어야 돼? MD라는 직군이 있어야 돼요. 이 MD라는 사람이 제품을 뭐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판매자들을 자기가 이제 영업 관리해가지고 모아와서 그들의 제품을 어쨌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보통 그런 걸 뭐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쇼핑몰을 가장 먼저 만들었을 때 하는 게 MD들이 필요해. 직원들이. MD들이 그래서 업체들을 가지고 오는 건 거야. 뭐 이제 쇼핑몰들마다 MD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사실은 쇼핑몰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든. 영업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제 MD들이 자기네들을 매출을 내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는데 단순히 업체를 입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사이트에 올릴 때 그냥 정가로 올리면 판매가 안 되고 노출도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할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업체랑 막 협의를 하지. 할인 좀 하세요. 할인해야 뭐 저희 메인 구자에 노출을 시켜드립니다. 아니면 저희가 네이버에 가격 노출도 되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 올리시면 네이버 가격 노출에서 밀려가지고 검색창에도 안 뜰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엔 내가 이 제품을 정가로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할인도 해야 돼. 그러면 업체가 얼마가 남겠어요? 안 남아요. 거의 안 남아. 진짜 박리담회식으로 많이 팔아야지 남거든.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브랜드들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해요. 뭐 자질구레한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사이트에 딱 올리면 그 조금 조금 나가서 모인 것들이 이제 그냥 커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쇼핑몰에서 가장 큰 그 커머스에서 문제가 사람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소비자도 문제가 있고 이 사이트 공급 그 판매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자들 그러니까 사이트한테는 공급자겠죠. 이 셋 다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 이거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뭐 자유경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쇼핑몰이 만들어졌을 때 MD가 생기고 물건을 어떻게 들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운영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들여다봐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보통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이 있고요.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은 뭐냐면 제가 일전에 디자인 쇼핑몰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누가 디자인 쇼핑몰이 뭐냐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보통은 업계에서는 그냥 디자인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망한 1300K나 뭐 10x10, 29cm도 처음에는 뭐 디자인 그 쇼핑몰을 지향하는 쇼핑몰들이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팬시하거나 독특한 것들을 파는 곳. 그래서 거기는 검색보다는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가 뭐 물건 하나씩 사고 이러는 사이트들. 요런 게 이제 탐색형이라고 할 것 같고 검색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픈마켓이죠. G마켓, 쿠팡 이런 데다가 내가 사고 살 물건을 검색을 해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슷한 물건들이 쫙 뜨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브랜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걸 선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오픈 마켓에서만 우리가 검색을 한다면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들 똑같이 하는 게 포털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네이버. 그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면 최저가가 떠요 제품이. 그래서 보통은 최저가가 뜨는 걸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팔고 지마켓에서도 팔고 뭐 옥션에서도 팔고 스토어팜에서도 파는데
검색을 했었을 때 가장 싼 제품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더 팔리는 만큼 더 판매가 됐었을 때 어쨌든 노출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맨 위로 떠. 그래서 어떤 쇼핑몰이건 어떤 카테고리에서든 가장 잘 판매가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 버리니까 최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가격이 싸야 사니까. 그냥 단순히 싸서 싸게만 조진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싸게 해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가고 더 노출도가 올라가. 그놈의 노출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MD들이 이제 제품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MD들이 이제 자기네 매출을 올려서 자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아, 최저가를 업체에서 맞춰줬는데도 어딘가가 더 싸. 이게 왜 싸냐면 그 사이트의 MD가 그 제품에다가 쿠폰을 붙여버려서 그래요. 이 쿠폰은 뭐냐? 할인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할인은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하는 판매자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점을 했을 때 자기가 할인을 하는 거고, 아, 저 이만큼 할인할게요. MD한테 얘기하는 거고, 쿠폰은 보통 그 플랫폼에서 이제 쿠폰을 발행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판매자가 그 쿠폰을 그냥 할인하듯이 뭐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MD가 그 쿠폰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까지더라도 자기가 수수료를 덜 먹더라도 매출을 위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쿠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최저가 경쟁이 진짜 개판이 난 건데, 최저가 경쟁으로 가다 보니 매출 자체는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들 사니까. 근데 수수료 부분이 점점 좁아지는 건 거야. 최저가로 가다 보면 수수료도 좁아지고,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득을 적게 보게 되지. 판매자들도 적게 보게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커머스들이 뭐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쿠팡,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아, 이거 많구나. CJ 온스타일, 뭐 롯데, 신세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군소 이제 작은 일반 쇼핑몰들도 많긴 하네. 어... 매출을 우선 포인트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쿠팡 얘기하면서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메모장에다 적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뭐 이런 커머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거기는 보통 매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매출적으로 이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 그냥 뭐 정상금이 이제 돌리고 늦게 나오니까 안 나온다. 이거는 지금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지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저 아랫단의 구조를 봐줘야 돼요. 정말 그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건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요새 이제 그 커머스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보통 봐보면 그 아마 조금 이제 크게 놓으셨던 분들 같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뭐 과장을 했던지 팀장을 했던지 뭔가 좀 주요 직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 커머스 큰 판이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아마 이런 거를 다들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밑바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를 알려면은 사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어쨌든 소비자들은 좋아요. 지금 상황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빨리빨리라서 해외 직구도 지금은 뭐 거의 쿠팡도 로켓 직구를 때려버리더만, 직구도 심지어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판매자, 그러니까 공급하는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커머스건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플랫폼에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정말 박터지게 막 그런 할인율 준비하고 기획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몬 같은 경우에는 뭐 티몬, 뭐 1300K, 지금 이제 망하는 뭐 알레츠 등등등, 여기 직원들만 불쌍해. 직원들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꼼수도 많이 부렸고,
그 와중에 해먹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먹는다라는 거는 이제 업체랑 짜고서는 뭐 수수료를 조율해서 그 수수료 몇 프로를 자기가 먹는다든지 광고비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어쨌든 쇼핑몰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앉아가지고 어쨌든 핸드폰이나 PC를 보면서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쉽고 좋은데 다들 욕심이 있으니까 내 물건을 더 잘 노출하고 더 팔고 싶잖아. 그런 욕심에 수수료가 좀 깎이더라도 할인을 좀 더 하고 뭐 저기 내부에 있는 커머스 내부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적을 위해서 제살 깎아먹기식의 쿠폰을 붙여가지고 최저가를 억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제가 DJI라는 이 마이크의 수입사 사장이라고 할게요. 보통은 그러면 내가 내 전문 브랜드 쇼핑몰을 만들어 놔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팜에도 만들어 놔. 네이버 스토어가 되게 약은 게 브랜드 총판을 하는 데를 전문몰로 이렇게 오픈을 하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네이버 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라이브가 뭐 저도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도 그냥 열어서 할 수는 있거든요. 사업자만 있으면. 말씀드리는 네이버 라이브는 브랜드사만이 할 수 있는 라이브 쇼가 있어. 이건 네이버 안에서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광고비만 집행하면 할 수가 있는 쇼예요. 메인 쇼야. 거기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 어쨌든 네이버가 그걸 관리를 잘 해놔서. 그래서 우리나라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지금 네이버가 원탑이란 말이야. 걔네는 뭐 몇 억을 투자했으니까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 투자가 돼서 잘 되는 거에 편승을 하려면 첫 번째가 브랜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공식으로 이거를 스토어팜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나는 스토어팜과 내 그 자사몰, 내 브랜드 자사몰 두 개는 정가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여기서만 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플랫폼에 다 입점을 하는데 뭐 지마켓에 입점을 했어. 그럼 지마켓에 내가 이거 내 공식 수입사라고 했잖아. 근데 나만 이걸 팔아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이걸 갖다 팔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내가 총판이란 말이야 이거에. 그럼 나한테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도매가에. 가져가서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다른 몰에서 팔든 아니 오프라인 유통을 하든 등등 할 수가 있어요. 좀 구조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브랜드를 수입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를. 그러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해. 그게 못하니까 나는 최소 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몰과 이거 총판만 하면서 이거를 대리점이나 뭐 이런 유통사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 그럼 걔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입점을 해가지고 중복 입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복 입점한테 그러니까 총판한테 가져간 사람들은 이거를 가져갈 때 보통 내가 사가고 싶은 만큼 사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총판에서 이거 사가서 유통하려면은 기본 수량이 뭐 한 50개예요 라고 해. 그럼 나는 무조건 50개를 가져가야 돼. 팔고 싶으면. 50개 갖고 왔어. 그럼 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재고를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할인을 때려버린단 말이야. 내가 이걸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와서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사는 이걸 10,000원에 팔고 있지만 나는 이걸 갖고 와서 9,000원에 팔아가지고 빨리 팔리게 한다니까. 같은 채널에서. 그럼 브랜드사 같은 경우 어떻게? 아씨, 야, 우리도 할인해서 같이 9,000원을. 그럼 얘는 또 어떻게? 8,000원으로 떨고. 왜? 얘는 재고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가격을 계속 다운시켜요. 근데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그렇게 떨구면 안 돼. 왜? 나한테 가져간 업체들이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만 좋다는 건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좋은 거고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살 깎아보기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남는 건 이만큼밖에 없고 이 요만큼 남는 걸 가지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대로 비대해졌는데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뭐 해주고 뭐 운영비 나누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으니까 입금 받은 돈을 정산을 점점 늦게 해주면서 이 돈을 굴릴 수밖에 없는 건 거야. 뭐 직원들 월급을 주든 뭐 이런 식으로. 왜? 내가 이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은 계속 돌아가거든. 근데 이제 망한 데들 같은 경우에는 왜 망하냐면은 보통은 뭐 티몬 UF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에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큐텐 그거 이제 살리고자 거기 현금이 필요하니까 융통하고자 이제 갑자기 할인율 때리고 막 이래서
그쪽이 하면서 문제가 된 거고, 1300K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가 매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말이 길어진다. 보통 플랫폼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자가 여기 입점을 해가지고 보여줘서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 중개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럴 경우에 플랫폼이 이제 판매자한테 수수료를 먹는 게 제가 아는 평균은 보통 15%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완전 갑오브 갑인 쇼핑몰들은 막 30%까지 받기도 하는데 15% 얘기를 할게요. 15%를 받아서는 우리가 이 운영비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마진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쿠팡이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로켓 배송을 뿌리듯이 내가 어떤 제품들을 브랜드사가 돼주는 건 거야.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건 거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사처럼. 그래서 수입을 하든지 어떤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 총판한테. 그러면은 조금 더 남으니까. 그러니까 또 10,000원짜리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공급자가 들어와서 이제 10,000원짜리 가져다 팔 때는 이 사람은 20%의 수수료를 이제 그 플랫폼에다 낸다고 하면은 판매가 됐을 때 8,000원을 가져가고 2,000원을 플랫폼이 먹는 이런 단순한 구조라고 했었을 때 플랫폼이 이거 2,000원 먹기보다는 우리가 저거를 쟤네한테 사와서 보내면은 얼마일까 해서 물어봐 공급자한테. 이거 우리가 사면 얼마야? 대량으로 한 50개 100개 살게. 이러면 50개 가시면은 6,000원에 드릴게요 이래. 그럼 봐봐 우리가 6,000원에 갖고 와서 이걸 팔게 되면 40%가 남는 거예요. 4,000원이 남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물건을 그 입점해 있는 업체한테 사 와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로켓 배송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300K가 그랬어요. 물건을 직접 본인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일부분 이제 좀 잘 나가는 것 같은 걸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써 어쨌든 수수료 부분을 좀 더 챙겨가는 부분이 있었던 건 거야. 이 구조를 이제 가져가면은 어쨌든 이 수수료가 좁은 구간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매출을 좀 더 챙길 수가 있다. 순이익을. 이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건을 매입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들어온 게 빠른 시간 안에 다 나가주는 거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게 맘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쌓인단 말이야. 그 쌓인 물건들이 보통은 기업에서 1년이냐 2년 정도의 그 평가감이라는 걸 해요. 그 평가감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 제품은 그냥 0이 돼버려. 그러면 0이 된 순간 그 제품을 사왔던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거야. 뭐 하여튼 그래요. 막 되게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라는 거를 꽤 위험한 그 칼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난데 확신에 참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300K는 그거를 했어. 아마 그 부분도 마이너스를 치는데 큰 요인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은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어야 돼. 배송팀 직원도 뽑아야 돼. 그 물류센터가 부동산이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런 그 들어갈 고정비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플랫폼만 운영을 한다 치면 서버와 뭐 개발진과 MD들과 어쨌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데 물류를 운영하는 순간 별도의 물류센터를 짓고 뭐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막 더블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듭니다, 굉장히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장시간 해왔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한 방에 이렇게 딱 접게 된 거지. 1300K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이에요. 알레츠? 알레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알레츠가 초창기에 생겼었을 때는 제가 그 사이트를 보고서는 재밌었던 게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쇼핑몰과 거기가 많이 달랐던 건 그 나는 아르테미떼라는 그 조명 때문에 보게 됐거든. 왜냐면은 그 당시 때 아르테미떼가 그 아르테미떼라는 조명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딱 멋있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잡은 게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 이제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감각 있는 해외 브랜드 인테리어 뭐 가구 조명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라고 한 거야. 멋있어. 멋은 있어. 이슈도 될 만해. 그 당시 때는.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 제품들은 그 재구매율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사는 제품이 아니야. 우리가 뭐 소니 헤드폰을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닌 건 거야. 좀 피규어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만 지나버리면은 조금 이렇게 시들한 사이트가 돼버리거든. 매출이 순환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한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팔려고 만든 거겠지. 근데 이제 투자를 받던지. 근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뭐가 안 좋았겠죠.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다른 쇼핑몰들은 매출 내겠다고 막 작은 제품들이라 다 들여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고객 유치해서 하는데, 좋은 제품들 있는 거는 알지만,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하우디 같은 거야. 똑같아. 하우디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뭐 보기는 좋은데 맛은 없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뭐 어쨌든 제가 쇼핑몰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누군가가 좀 물어봐주고 제가 그거를 가감없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머릿속에 있던 걸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쇼핑몰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는 내용은 공감을 하시지만 뭐가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아 이거를 제가 뭐 정리해서 하자니 그러면은 또 막 너무 또 막 디테일하게 막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제가 어떤 스트리머라든지 또 이런 거는 아니라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혹시나 보시면서 조금 정보력에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말도 이제 제가 대본이 씨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할 수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영상을 올렸더니 좋은 댓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나름의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꼭 안 달아도 되는 조금 뭐랄까 내가 봤었을 때 나는 이제 보기 힘든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료 조사 좀 올려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면 미안해야 되는데 뭐 좀 이거는 미안하게도 솔직히 미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상 보시고 좀 좋아해 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리는 영상이 아닌데 마치 내가 목적을 가지고 올린 사람인 것처럼, 네가 목적을 갖고 뭔가를 올렸다면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라는 식의 말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제가 멘탈이 약해서 좀 상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좀 댓글 가리기를 한다든지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래요 사실. 그냥 별거 아닌데. 우선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준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보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어쨌든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더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더 할 얘기도 없고, 뭐 조금 더 들어보자면은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곳이 뭐 좀 큰 이슈가 생기든지 뉴스가 생긴다면 그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뭐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든지 내가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등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거 말하기 전에 댓글에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경험이 좀 없는 거, 그러니까 판매자가 안 돼서 그러니까 판매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신 것 같다,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도 정중하게 좀 얘기를 했어. 뭐냐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판매자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쇼핑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플랫폼에서, 그리고 뭐 MD 역할도 해봤고 제품 제작도 해봤고 그러니까 사실 저 하나 자체가 이미 쇼핑몰이거든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이 꽤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리 있게 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 계신 분들이 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하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중히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혹시나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면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찍겠지만, 별도로 좀 이렇게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렇게 쇼핑몰 관련해서 이제는 이야기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한번 유튜브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게 아직도 많습니다. 예. 분야마다 얘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아는 것들 그리고 본 것들에 대한 뭔가 토론 주제거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고 어떤 제품 리뷰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볼게요.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혼자 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